쇼핑몰 건물주 쇼건입니다. 쇼핑몰 시작한 지 3년 만에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쇼건이 되신 대표님을 또 모셨습니다. 현재 머니앤클래스에서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하고 계시는 1타 강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쇼핑몰에 대한 노하우도 또 알아보고 또 최근에 또 쇼건이 되신 대표님의 사연을 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쇼핑몰 운영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니앤클래스에서 실행남으로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이제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는 실행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름을 실행남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유튜브 보면서 노하우들 여러 가지 있는 것들 그냥 하나씩 다 해봤거든요. 이쪽에서 돈을 벌려면 사실 실행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행남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쇼핑몰 시작한 지 3년 되신 거예요? 네, 2020년도 1월에 사업자를 냈으니까 이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3년 만에 그래도 머니앤클래스 또 온라인 강의를 할 정도로 또 실력을 인정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단기간에 이렇게 매출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제 발에 맞춰서 그냥 천천히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 첫 번째 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실행을 하면서 또 한 번 노하우를 축적을 해 나가니까 그 데이터가 한 곱절 4배, 5배 이렇게 늘어나니까 성장률이 조금 가파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엄청 잘 하시는 대표님들에 비하면 저는 엄청 잘하는 축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하시는 쇼핑몰 월 매출? 아니면 수익은 좀 어떻게 되나요? 쇼핑몰 순수익으로 했을 때 제가 잘 나올 때는 한 1,500만 원?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쇼핑몰 말고도 다른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었을 때 최대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순이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3년 만에 1,000만 원 이상 순이익을 남기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혹시 쇼핑몰 하시기 전에 다른 일은 어떤 거 하셨어요? 쇼핑몰 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똑같은 회사원이긴 한데 이제 전문직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CF에 들어가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고, 아무래도 끈하기 조금 쉬웠던 거는 이제 전공 자체가 영상 쪽이랑 이제 디자인 쪽을 했어서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디자인을 한다기보다 그냥 장벽이 조금 거부감은 덜했던 것 같아요. 직장 이렇게 다니시다가 왜 쇼핑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회사 다닐 때는 나중에 언젠가는 내 사업은 해야겠다라고는 생각은 있었는데, 막연하게는 있었는데 월급이 일단 밀렸고요. 회사 다니면서 밀렸고 퇴직금도 못 받고 이제 첫 회사 대표 도망갔습니다. 그런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좀 데이고 나니까 우연히 쇼핑몰을 한 부업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가볍게 유튜브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케이스. 퇴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쇼핑몰을 또 하면서 또 이제 전업으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대표님 그 쇼핑몰 하실 때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쇼핑몰 운영에 대한 시간 투자라든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쇼핑몰 운영할 때 처음에는 아무래도 가볍게 좀 생각을 했다 보니까 그냥 50만 원만 벌어보자. 이 마인드로 해서,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업무 끝나고 집에 한 12시, 1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한 새벽 3시, 4시까지 상품 등록하는 데에서 한 3, 4시간 정도 쓰면서 한 새벽 4시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문이 슬슬 들어올 때는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장을 하고 편의점에 들고 갑니다. 편의점에 들고 가서 접수하고 그 송장 영수증 들고 지하철에서 송장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출근하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분석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왜 팔렸고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왜 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쇼핑몰을 또 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쇼건 영상을 좀 많이 보시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이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언하실 말 있을까요? 자본이 적은 사람하고 많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저도 이제 100만 원 들고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 자본이 적으면은 재고를 사는 것도 적게 살 수밖에 없고, 그 회전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재고를 계속 재투자하는데 몰빵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작게 시작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여유 자금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다 보면은 터지더라도 좀 크게 터지고 그렇죠. 한 가지 상품으로도 회전 자체가 크게 돌아가다 보니까 수익을 내가 뜯어내서 다른 곳에 재투자할 때도 계산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직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은 수천만 원부터 해서 억 단위로도 잘 들어가시는데 꼭 쇼핑몰 사입 같은 거 할 때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이게 공부한 상태에서 주식처럼 정해진 가격에 팔기만 하면은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주식으로 5% 먹는 것도 힘든데 상품 마진으로 20% 30% 먹는 거는 훨씬 주식보다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접근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작게 시작을 하고 최대한 아끼는 거는 고정비를 없애는 곳에서 아꼈고 수익 나는 부분은 전부 다 계속 재투자해서 불려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3년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회사를 언제 네. 그만두신 거예요? 아, 회사 관둔 것도 좀 재밌는데 그때는 한창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네. 재택근무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집에서 좀 많이 하면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아, 요거 내가 시간을 다 쓰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당당하게 그냥 6개월 만에 나왔어요. 제가 착각을 했던 거는 직장인들은 월급 자체가 이제 고정 급여, 고정 이제 순수익 자체잖아요. 그 내가 다 써도 되는 돈. 근데 쇼핑몰은 매출이 있고 물건값을 빼고 광고비를 빼고 나머지 돈이 이제 순수익인데 제가 매출을 순수익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매출 이 정도 나오면은 고정비가 없으니까 그때는 순이익이 많이 남아서 아, 이거 좀 되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완전 곤두박질 쳤죠. 위탁도 하고 사입도 해보면서 전체 시스템 좀 맛보고 호되게 혼나고 그 다음에부터 조금씩 이제 매출이 껑충껑충 올라갔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었어요. 많았죠. 이제 나와서 한 2달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나고 그렇죠. 그만둘까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버텨보자 해서 그 시간을 온전하게 다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스트코 구매 대행도 해보고요. 뭐 이케아 그 한참 핫했던 거 이케아 구매 대행 리셀도 해보고 그리고 노브랜드도 막 가보고 그다음에 위탁은 종류별로 다 해봤어요. 뭐 결국에 저랑 맞는 카테고리를 찾으면서 사입 시스템으로 돌리기 시작했죠.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왜 실행남인지를 알 것 같아요. 정말 이것저것 실행을 해봐야 이제 결과가 좀 빨리 나오니까 대표님 실행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에는 실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100번 1000번 해봤자 한 번 그냥 틀리더라도 저질러 보고 좀 망해도 보고 성공의 맛을 봐야지 그 희열감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도 대표님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다가 잘 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대표님만의 상품이 뭔가 생긴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매출이 막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뭐 제품을 소싱하는 그런 방법,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작은 실패랑 작은 실행에서 조금 쌓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돈이 된다 이게 보이진 않아요. 이 아이템 이게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잘 파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고 가면 안 되고 저는 철저하게 그냥 네이버에서 주는 데이터만 봤어요. 네, 데이터 기반으로 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는지 데이터만 찾아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키워드 위주로 상품을 좀 분석을 해서 좀 리스트화 시켜서 하나씩 다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돈이 적으면서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 뭔지 찾아서 소량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 데이터 랩을 좀 활용하는 거를 알려주시면 네,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네, 먼저 여기 네이버에 데이터 랩이라고 검색을 해서 오시면은 네.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쇼핑 인사이트라고 있어요. 네. 이제 분야별로 카테고리를 내가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 있었던 내가 잘 아는 상품들을 먼저 타겟을 잡아놓고 그 카테고리가 어떤 걸로 파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 카테고리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름을 좀 대비해가지고 네. 대표님이 여름 상품을 소싱한다 생각하고 한번 데이터 랩을 통해서 네. 소싱 뭐 분석하는 거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여름 뭐 겨울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름은 덥다, 겨울은 춥다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초보자 분들 여름 하면 선풍기가 바로 떠오를 거고 에어컨 다르게 이제 키워드 들어가면 서큘레이터까지도 들어가실 수 있고 겨울 하면은 뭐 가습기, 히터, 난로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떠올리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런 대형 키워드들 뭐 계절 가전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이 바로 하시기에는 어렵죠. 인증 절차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좀 접근하기가 그냥 어려워서 바로 포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접근을 했을 때 생활 건강에 주방용품을 저는 했었어요. 네네네. 주방용품을 가는데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나눠져 그렇죠. 있거든요. 이 데이터 랩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1년치 이렇게 좀 앞뒤로 많이 보게 해서 조회를 해보시는 거예요. 유리컵 클릭량 추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검색량이 아니고 이 유리컵을 검색한 사람들이 클릭량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월별로 나오네요. 네, 월별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리컵이라는 거는 검색어로 본 게 아니고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 유리컵 안에는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내열 유리컵도 있을 수 있고, 내열 유리컵이라고 하면 뜨거운 거를 이제 넣어도 안 깨지는 그렇죠. 유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좀 겨울성이 겨울성. 강하고 일반 뭐 맥주잔이나 이런 유리컵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맥주잔은 또 여름에 또 여름이고. 뜨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보면은 사실 혼선이 올 수 그렇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를 정하시고 이제 인기 검색어 중에서 하나씩 눌러보시는 거예요. 유리컵 검색량. 네, 유리컵에 대한 키워드 클릭량 추이 검색어로 뜨거든요. 이런 걸 조회를 한번 해보면서 보시는 거예요. 네, 맥주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맥주잔 하면 사실 컵에다가 맥주 담으면 맥주잔이거든요. 아무 컵에다 담아도.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계절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름 상품은 이 그래프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겨울에서 겨울로 놓고 봐야지 중간에 이제 여름이 그래프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여름에 튀는 상품이다. 그럼 이거를 접근을 할 때 여름 상품은 여름에 들어가면 사실 안 돼요. 이제 상품이 물릴 수가 있죠. 남들 다 먼저 겨울에 준비해 놓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광고 준비 다 해놨는데 남들 다 많이 팔고 있을 때 들어가면 저희는 광고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제품 사입해서 준비해서 오는 기간 다 물려 있고 남들 다 빠져나갈 때 혼자 여기서 그렇죠. 허우적대다가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재고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입 비용이 없으신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냥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계절성 상품을 접근을 하실 때는 지금 사실 선풍기를 준비하려고 했어도 한 1월, 2월에는 준비를 해서 수입 가져오고 인증 받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마케팅 계획 다 세워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고수들은 들어갈 수 있어도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입까지 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계절을 가전일수록 오히려 첫 해에 돈을 벌기 좀 힘든 것 같고 이렇게 계절성을 띠는 상품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와인잔도 있잖아요. 이 와인잔을 또 보면은 겨울에 팍 뛰거든요. 와인 하면은 이제 보통 연말에 홈파티 하거나 와인잔, 크리스마스 선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 홈파티를 굉장히 많이 키워다가 떴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홈카페가 떴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이걸 알게 된 이유가 저도 이제 유리 제품 위주로 했던 것도 사실 제품값이 쌌었고 그리고 국내에서 쉽게 사입을 할 수도 있고 굳이 수입을 안 해도 인증된 제품을 가지고 수입을 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맥주잔 팔고 겨울에는 와인잔 파니까 팔고. 유리잔을 여름에 맛을 봤을 때 제가 매출이 아까 반토막 이상 나고 혼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잘 나가니까 잘 파는 줄 알고 와인잔은 그때 이제 소싱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와인잔이 안 나갔었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들여놨었는데 그래서 와인잔은 왜 안 나가지 이러고 있다가 유리컵만 팔리다가 유리컵이 매출이 감소가 되니까 이 가을 이때가 10월 추석 기간 때 이제 주문이 빠지고 11월 이때까지 주문이 없었던 거예요. 이 공백 기간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1월, 12월 슬슬 이제 주문량이 올라오면서 한 거죠.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충분히 계절성을 띠는 상품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소싱을 찾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데이터 랩을 통해서 이게 좀 잘 팔릴 것 같은 제품을 찾았으면 잘 파는 노하우 조금만 좀 알려주세요.